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아까 오프닝에 요정을 만난다는데 그런 표현은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요, 그런 표현은 아무리 안 보이는 라디오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아니요. 예. 박정희 씨 뭐 요정인가요? 요정이죠. 사람이죠. 김연아는 좀 요정 이런 것 같아요. 김연아 씨도 가만히 있을 땐 좀 얄미운 얼굴이 있어요. 두 분이 닮으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근데 예. 피겨 할 때는 요정 맞죠? 예, 그렇죠. 그 순간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박정희 씨도 그냥 있으면 그냥 키가 조그만 약간 예민한 액센트가 좀 특이한 LA 출신 여자죠. 네. 노래하면 요정임에 분명합니다. 김일희 기자님도 뭐 그냥 있을 땐 그냥 안경 낀 기자인데요. 방송할 때와 글 쓸 때나 아마 사람들은 요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글 쓰는 현장을 못 보는 게 천만다행이죠. 결과물을 얘기한 거예요. 김연아도 연습 현장이 이렇게 썩 좋진 않을 거예요. 뭐 성시경 씨도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시면 그 순간은 천사잖아요. 아, 춤이요? 아, 방송들이 늘어서 문제야. 호랑이를 키웠어. 자, 어쨌건요. 어서 오시고요. 가을, 이제 뭐, 좀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기후가. 그렇죠. 예. 좀 가을이어야 되는데 안 가을이고. 낮에는 매우 덥고. 예. 예.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태풍 오고. 좀, 그쵸? 봄, 가을 너무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나 관리비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나? 보일러 끄면 에어컨 켜고 예. 에어컨 끄면 보일러 켜는 식으로 계절이 그러니까요. 교대를 해서 생활비는 계속 변함없이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군대는 좀 그래요. 네? 군대에는 두 개의 계절이 예기치 있습니다. 못한 곳에서 또 군대가 두 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예, 어떤? 여름과 되게 더운 여름, 겨울과 무지하게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전혀 봄, 가을 봄, 가을은 없어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산악지대나 좀 그렇기 때문에 뭐 가을인 듯 하더니만 밤엔 되게 춥고 왜냐면 새벽에 근무를 쓰니까. 그렇죠. 또 해 뜨기 직전에 날 때는 굉장히 춥고 하니까. 아,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네. 자꾸 얘기가 나오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자, 기자님 오늘 집사 네. 영화 제목 뭔가요? 남아있는 나날 The Remains of the Day인데요. The Remains of the Day? 예. 예. 원래 Remains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원래 원작 소설 제목하고 같아요. 가지오 이시구로라는 영국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원래 일본인이지만 6살 때 영국으로 이주해서 영문학 쪽에 많은 성취를 해서 상도 많이 받은 작가죠. 네. 너무 부럽네요. 누구는 뭐 하고 있는데 누구는 영문학 쪽에 많이 성취를 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이고. 또 성시경 씨를 부러워하고 있는 걸요, 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죠. 예.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댓글 봤어요. 알겠습니다. 조여정 씨와 키스 기사가 나서 그 밑에 막 댓글을 봤거든요. 네. 어떤 남자분이 에라이 네가 다 해라.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근데 그것도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뭐 그런 노래나 뭐 기사 나갔을 때 댓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수도 없죠. 얘는 뭐 목소리 빼면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는 등. 그건 그렇게 재밌진 않다. 재밌는 걸로 해드려요? 네. 얼마 전에 네. 제가 1박 2일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간 게 약간 훈훈한 기사가 났어요. 아이고 효도심이 강한 네. 어르신을 잘 존중하는 착한 효심이 강한 청년이었다. 거기에 악플 달긴 참 쉽지 않죠. 예. 고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더군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착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해서 까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 밑에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아니, 이게 참 쓸데없는 버릇인데, 네. 이동간에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군대 영화예요. 예. 이동간에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할 일도 없고. 전 스마트폰도 아니라. 네. 이렇게 전화가 되게 낡았어요. 예. 매니저 것도 이용을 하고. 네. 남의 요금으로. 제 정액제 계약갖고 상관없어요. 예.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네. 제 경우에는 제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정말 제가 너무 감명 깊었고 평생 간직할 거예요. 뭐였나요? 딱 한 줄인데 정말 저의 모든 걸 파악한 댓글이었어요. 뭐였나요? 이 여자는 대체 뭐가 문제야?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평생 간직하시겠다고요? 예, 근데 너무 제 자신을 꿰뚫어 본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평범한 뭐 영화 리뷰들을 모은, 그러니까 제가 일기체로 쓰는 영화 리뷰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서 이 여자는 대체 뭐가 문제야라고 썼는데 노멀하지 않은 어떤 해석과 시각들을 우리가 볼 땐 참신하고 놀랍고 창의적인 느낌인데 그냥 범인이 봤을 때는 뭐야?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다독거려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 자체로 괜찮았어요. 알겠습니다. 상처받으시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상처받게 아니 상처는 받겠지만 예를 들어 약간 존재감이 없는 그러니까 좀 이 사람 진짜 외로워 보이는구나 하는 정말 아기를 위한 아기성 댓글 있잖아요. 네, 아기에 의한 뭐였나요? 케네디가 했던 거 세 종류 그거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말 것 같은 스타일일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게 더 아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글에 허점을 찌른 게 아픈 거지. 그냥 이분이 이런 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라고 내 자신이 그 마음속에서 반격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별로 남지 않아요. 괜찮아요. 전곡을 찌른다고 해서 생각난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진짜 앞에 길어지는 클럽에 갔습니다. 나이트 클럽에 어렸을 때. 내가 했던 게 아니었구나. 전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믿어주세요. 그때 한참 그런 게 유행이었대요.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와, 코 했죠?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일종의 찬사로? 예. 그게 한창 유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왔길래 코 했죠? 진짜 너무 이쁘다. 라고. 코 했죠? 그랬더니 여자가 한 30초 있다가 재수없어. 그냥 가더래요. 전곡을 찔린 거죠. 전곡을. 저는 재수할 때 처음 가서 얼마나 순진했냐면 즉석 만남을 하잖아요. 여자분을 끌어다가 앉혀서 인사를 시키는. 다 춤추러 나왔는데 전 춤을 못 추잖아요.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술을 마시면서. 여자분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제 친구 자리인데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 3초 있다가 재수없어. 저는 가지고 아니 왜 내 친구 자리에 앉아서 술과 안주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치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자리를 했더니 재수없다고 욕까지 하고 가는. 근데 그렇게 아무 자리에 와서 막 앉는 게 즉석 만남이에요? 아니지. 이쪽에 앉으시라고 아마 그 웨이터 하시는 분이 했는데 전 그걸 못 본 거죠. 그렇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빴겠죠. 첫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절 봐서 어디가 제가 클럽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시겠습니까만. 자, 오늘 미안합니다. 남아있는 나는 함께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좀 수다 떨다가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는 거죠. 노래 들을까요? 자, 검고 섹시한 남자 흑인 보컬을 골라오셨네요. 이 노래를 고른 거는 사실 집사 나오는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최근에 잘 기억나시는 건 배트맨 시리즈일 거예요. 알프레드 아저씨. 그래서 그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배트맨 포레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3편이었는데 거기 사운드 트랙에 들어있었던 노래 골랐습니다. I compare you to a kiss. 실의 Kiss from a Rose 듣겠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해석해보면. 자, 듣고 옵니다.
자, 하이리 클룸. 부럽네요. 실의 키스 프롬 러브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네. 집사. 예. 예. 집사라는 예. 직업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 건가요?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메이드가 아니라? 버틀러죠. 예. 예. 근데 저도 이게 궁금한 게, 그래서 우리 주변엔 없잖아요, 사실 보통 사람들 드라마적인 주변에는. 허구에서 뭐 한번 윤상현 씨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 그것도 그렇고 그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뭐 예전에 뭐 꽃보다 남자에도 나왔었고, 네. 로열 패밀리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근데 왠지 한여는 좀 그죠, 이미지가 네. 못 배우고 좀 빈민계층에서 일만 하는 느낌이라면 왠지 집사는 교양 있고 배우고 뭐 예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뭐 요리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모든 걸 다 하는 만물 박사 같은 느낌이 왜 있을까요? 그건 이제 집사란 직업의 특징 때문인데 이런 거죠. 이제 그분이 하는 일은 가사이고 사실은 간의 노동인데 네. 이런 집사를 두는 집안은 굉장히 살림살이가 큰 집안 아니겠어요? 이게 보통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듯이 재벌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을 움직이는 거에 상당한 수완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죠. 살림을 꾸리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집사라는 직업이 사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국세청 직업 분류에 있나 우리나라에 과연 존재하는 직업인가. 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세요? 네? 이제 하나 걸렸어요. 딱 이 타이밍이죠. 예. 근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근데 재벌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예전에는 어떤 배경에 큰 힘을 가진 적대자로만 등장을 할 때는 이 집사까지 나올 일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들어서 점점 재벌을 낭만화해서 표현을 하고 예. 좀 뭐 시크릿 가든이라는 뭐 드라마도 있었고 저렇게 먹히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만. 예, 그리고 아예 뭐 로열 패밀리처럼 재벌 내부로 들어가서 파헤치는 드라마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집사가 전면적으로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보면 있겠네요, 그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은 다르겠죠. 아니 당연히 예를 들어 예. 그 별 3개나 그죠? 예, 무슨 다이 그거랑 뭐 이렇게 그죠? 그 골드 예, 별 이런데 메인 집안에 네. 그 엄청난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택에 왠지 그죠? 운전도 믿는 사람 시키니까 네. 그 집안에 이렇게서 몇 대가 이어져오는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있을 거라고 뭐 이름이 실장이건 뭐 직함이 그렇죠. 무엇이건 간에 예, 예,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업의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실제로 계급은 중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집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집사를 네. 얘기하는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지만 그 행동 규범은 문화적으로는 상류층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브라만이죠. 네. 카스트까지 나오고 네. 오늘 너무 어지러워요. 뭘 4개 갖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괜찮은데 이거? 네.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 계속 해드려야죠. 이런 게 특징이 됐겠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일본 만화 중에 보면 흑집사라는 그 캐릭터가 오타쿠들 있잖아요. 일본 만화 오타쿠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네. 흑집사라는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집사란 직업의 고충, 집사 일의 미학, 집사의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고 해서 한번 꼭 구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사라는 구하신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집사라는 직업에 조금 매력을 느끼는 게 있어서. 예. 자, 어떤 면에서 매력을 느끼시는지 짧게 뭐 얘기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제 사고방식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게 잡아서 그걸 좀 넘치게 하는 편을 선호한다. 네네. 희망을 많이 갖지 않는다. 근데 집사처럼 저도 이렇게 아주 중대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을 이렇게 천천히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사한테 좀 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집사라는 직업, 그러니까 네. 집사한테 끌린다 그러니까 왠지. 집사라는 직업에 끌리는 예, 거 예.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군요. 예. 자, 일단 집사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저희가 확실히 앞에 좀 많이 떠들었네요. 우리 시간 어떡하지? 아니, 시간 많아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네. 본격적으로 2부에 넘어가서 예. 영화 얘기 나누겠습니다. 노래는 이건 또 왜 나온 거죠? 동물원의 표정인데요. 예. 슬픈 날엔 슬픈 표정, 기쁜 날엔 기쁜 표정, 솔직해진다고. 네. 행복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 이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예, 제 예. 기억에.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했던 인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니까 예, 한번 불러봤어요. 그래요. 뭐 듣고 보면 항상 예. 어떻게든 갖다 예. 주죠. 좋은 선곡입니다.
자, 동물원의 표정 듣고 우리 2부에 다시 올게요. MBC FM for you. 자, 일단 김혜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들어야죠. 항상 그렇듯. 예. 이 영화는 1956년쯤에 시작을 해요. 네. 그 잉글랜드의 아주 유서 깊은 달링턴 홀이라는 저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뭐 물건도 경매를 해서 팔아넘기고. 네. 그래서 그 홀을 소유주였던 귀족이 대신에 어떤 미국인 주인이 새로 이 저택의 주인이 되는데요. 그 집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해온 나이든 집사 스티븐스를 예. 그냥 계속 고용을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한테 계속 살림을 돌보도록 하는데 이제 이 집사가 새 주인한테 얘기를 하기를 우리한테 지금 유능한 가정부가 매우 필요한데 마침 오래전에 이 저택에서 일을 잘하다 그만둔 미스 켄튼이라는 분이 이제 복직 가능성을 타진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한번 내가 그녀를 만나보고 기업인데요. 오면 예. 만나보고 오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엿새 동안 생애 처음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행에는 이 집사가 말하지 않았던 어떤 개인적인 설레임이 들어있어요. 잠재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화는 플래시백으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의 미스 켄튼이 처음에 이 집에 와서 고용됐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192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예. 그때도 스티븐스는 그대로 이제 집사로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침 가정부랑 그 언더버틀러라고 하는데 부집사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두 명의 티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부로는 미스 켄튼이 오고 자기의 보조로는 자기 아버지를 고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티븐스 집안이 2대째 집사를 하고 있는 집사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노수에서 일을 잘 못하시니까 집사 보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이 빈자리가 나게 된 계기가 가정부랑 부집사가 사귀어서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는 이 스티븐스가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태예요. 사내 연애는 그렇죠. 사내 연애죠. 예. 그러니까 스탭들이 서로 사귀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된다 이런 신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미스 켄튼이 이제 이 집사의 방에 이렇게 신선한 꽃을 갖다 꽂아주기 시작하고 이 스티븐스는 이제 은식기 같은 거 닦다가 갑자기 물끄러미 창밖으로 정원을 가로질러가는 미스 켄튼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안 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서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감정을 노출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점점 병약해지고 노쇠해져서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미스 켄튼은 그거를 이제 직접 치운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 실수를 알리는 게 아니라 와서 넌지시 스티븐스한테 일러주는 거죠. 뭐 쓰레바지가 2층 계단에 놓여져 있는데 한번 가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감정이 자라나는데 여자는 분명히 이 냉정한 남자는 어떤 따뜻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남자는 자기 안에 감정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평생을 그렇게 직업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죠. 예. 그리고 와서 통곡을 하면서 밤에 울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만 같아서 그 집사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가가서 결국 끝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간이 찬 거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서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헤어졌던 거예요. 서로 말을 못하고. 근데 다시 이제 그 엿새 동안 여행을 통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돼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에게 남은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티븐스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가게 되는 짠하다 벌써.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답답하네요. 예, 영화 친구가 떠오릅니다. 친구요? 예. 미안한데 와서. 야, 그러지 말자 우리 해야 되는데 와서 상태가 왔던데 다 모여서 술 먹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 보고. 이게 자기도 가고 싶고 뭐 표현 못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 뭐 직업적인 이유는 직업적인 이유구나. 근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친구의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는 사실 경상도 남자의 기질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집사의 이런 성격도 사실
영국인의 습성하고 많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국인의 습성도 물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스티븐스 캐릭터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가지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시계를 보고 있어요. 이 시계 잘못된 시계입니다. 정말요? 예. 다행이다. 저 스티븐스의 일단 특징은 뭐냐면 리더, 잘못된 시계. 네. 아니에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DJ를 믿으세요, 시간은. 네. 이게 배려심이 너무 세셔서 그래. 그건 제 몫입니다. 예. 예. 빨리 할게요. 아니. 천천히. 물도 마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네. 스티븐스라는 이 집사의 특징은 이 직업적인 실존이 개인적인 실존에 앞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일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임종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숨이 막 넘어가는데 그 저택에 찾아온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구두가 작아서 발이 부었다고 소금물을 갖다 달라 그러거든요. 아버지한테 안 가고 손님한테 서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스 켄튼한테 그러죠. 아버지도 내가 일하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자기 합리화. 근데 그게 사실 이 원작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위대한 집사는 오직 영국에서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은 감정을 절제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스티븐스라는 남자의 특징은 스스로도 속여요. 자기 행동의 진짜 목적이나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켄튼 양을 찾아가는 그 엿새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냐면 그녀가 보고 싶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볼 때 이 여행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답답하다 진짜. 그리고 그녀에게 미스 켄튼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신은 아주 중요하고 정말 센스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당신은 이 저택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부사가 뒤로 가니까 You mean a great deal to this hou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me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집사가 연애 소설을 읽다가 켄튼 양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들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 남자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내가 이런 소설을 읽고 있다는 걸 남이 봤다는 것 자체가. 집산데나. 근데 켄튼 양은 무슨 책인지 모르고 다가와서 무슨 책 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 책 표지를 뺏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 남자의 표정은 마치 맹수한테 잡힌 토끼 같아요. 어쩔 줄 몰라요. 방 구석에 몰려가지고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감정을 다루는데 서투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특징은 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이건 영국인들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뭐 아첨을 한다거나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한다거나 거짓 냉소를 한다거나 거짓 공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쪽은.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사교술이 굉장히 안 발달돼 있고 내가 친근하게 다가갔다가 창피를 당하는 사태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어떤 재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국인들이 방어 기제로 그때 들어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유머예요. 그래서 같은 말도 그냥 하는 법이 없죠. 꼭 아이러니를 섞거나 유머를 넣거나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딴 나라 사람들도 물론 아이러니를 구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아이러니예요라고 표현한 제스처를 막 넣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진담인지 해요. 농담인지 아주 구별할 수 없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당황할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정확한 옛날식의 그런 뭐 정치인들이나 왜 그런 서로 던지는 냉소와 유머와 아이러니의 느낌은 아닙니다만 왜 휴 그랜트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빛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대사를 해낼 때 뻔한 대사를 안 하고 꼭 꼼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아주 어울리죠. 혹은 뭐 엠마 톰슨 영국 배우들의 그 라인을 맞습니다. 보면 항상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유를 항상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에서도 그 노래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끄고 그 노래 Could you sing a little bit louder because this song is intended for humans. 이 노래는 사람들을 위한 곡이니까 좀만 세게 부르라는 뜻은 목소리가 그냥 너무 작아라고 했으면 될 것을 맞아요. 아니 혹은 곤충한테 들려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인간한테 들려줘야 되니까 라고 말하는 뭐 그런 미트가 끝없이 있잖아요. 왜 휴 그랜트의
그 말에는 그런 거보다 약간 그게 어디서 근원이 됐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영국인 습성이 영국 배우의 연기라든가 지금 남아있는 나날의 집사 캐릭터 같은 데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스티븐스 집사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캐릭터 요소는 뭐냐면 네. 계급 의식의 문제인데요. 영국 사회는 조금 다른 나라보다 계급이 먼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상하의 의식뿐 아니라 각 계급이 다 자부심이 있어요. 노동계급은 노동계급대로 자부심이 있죠. 네. 그리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주인이 집사의 눈치를 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 하우스의 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사가 더 권위를 갖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굉장히 조화로운 사회 같은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확고한 문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나약한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귀족 손님과 주인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 집사를 불러다가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의 교역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자네? 근본이 제도 때문인가? 그러면 이제 듣고 있다가 뭐 공장님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런 식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몇 가지 그런 뭐 외교라든가 경제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던져서 스티븐스가 몇 번 대답을 못하니까 그 신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봤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제도인지 알았지? 저런 사람들한테 결정권을 주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많은 외교적인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이 저택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이 집사와 하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거기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슬픔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찾아오냐면 이 집사는 자기 계급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래 계급이라서 이 신사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신사와 귀족들이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돕고 있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억지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억누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주인의 판단이 옳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달링턴 홀의 주인이 나치의 부역자로 몰려요. 그러니까 친독일 귀족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단죄를 받게 되면서 이제 스티븐슨 상당히 가치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었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시대 정신이 바뀌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방식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가치관 자체가 이제 무너지니까 거기에서 그 자신의 지난 인생조차 부정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동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 그러니까 변화는 이행기에 살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캐릭터가 스티븐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감독은 누군가요? 제임스 아이보리라는 감독인데요. 예.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또 굉장히 영국성에 대해서 깊이 파헤친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 원작자는 일본 작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본 출신 작가고요. 네, 감독은 미국 감독이고요. 그리고 제작자는 인도계 제작자고요. 영국한테 상처받은. 예. 시나리오 작가는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만든 다른 영화가 전망 좋은 방이라든가 하워즈 앤드 같이 이엠 포스터의 영국 소설을 각색한 정말 누가 봐도 영국 영화인 영화들이거든요. 심지어 헤리티지 필름이라고 불리기까지 해요. 영국에서는. 근데 이런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반드시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특성을 내부자가 꼭 잘 보라는 법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잘 관찰할 수 있는 단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정말 왜 그 따발총이라고 하죠. 저 말도 속사포. 와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전곡만 팍팍팍팍팍 귀에다가 짝짝짝짝 꽂아주면서 영화가 보고 싶게 만신창이를 만들어주시네요, 저희를. 자, 일단 추천곡 이소라의 운명. 이거 왠가요? 그냥 그 미스 켄튼하고 스티븐스 집사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둘이 결국 끝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장면은 한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인돼서 만났을 때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노인돼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돌아오면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이미지가 그 달링턴 홀 안으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하고 스티븐스가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요. 천정이 높잖아요, 저택이니까. 그 안을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무사히 날려보내려고 집주인하고 집사하고 막 애를 쓰다가 창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내는 장면. 그리고 카메라는 크레인숏으로
그 저택으로부터 다시 창공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 그 새를 날려보내고 그러는 그 집사의 모습을 보면 그래 날 새는 날아갔구나라는 그러니까 저 운명적인 어떤 그런 걸 느끼게 돼서 그러니까 좀 이 노래 들을 때 느꼈던 제 정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노래를 한다. 참 말씀 맛있게 잘하세요. 그렇죠? 예. 제주입니다. 요정 같으세요. 그런 말을 영화를 보게 하는 요정. 영화의 요정. 여러 가지 요정이 샴푸 요정도 있고 뭐 요즘 피규어 요정. 야, 영화를 보게 하는 요정이네요. 서태지를 좋아하는. 자, 이소라의 운명 듣고 돌아옵니다. 자, 다음 주 영화 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한국 영화 얘기하려고요. 네. 김기덕 감독님의 빈집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예. 제이 씨와 이승현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고요. 예. 거기서 제이 씨가 연기한 태석이라는 남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김기덕 감독님 네. 좋아하세요? 감독님의 어떤 영화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예. 예. 적절한 답이었습니다. 예, 빈집은 그 중에 한 편이에요. 예. 싫어하는 영화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싫어한다기보다 이야기가 좀 상대적으로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영화도 있었고 제가 차마 못 봤던 영화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싫어요. 세상에 밝고 이쁜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안 좋은 걸 파야 모르겠어요. 전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 다음 주에 같이 얘기해요 그 얘기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얘기해요 그 얘기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자, 광고 듣고. 이브스 플럼의 Save a Prayer라는 곡 들으면서 저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뭐죠 이 분함은?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